내일장 금요일입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절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하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움직임이 워낙에 좀 일관성이 없어가지고요. 한마디부터 알려주세요. 네, 개인 매수세도 보면은 시장이 좀 버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환율 여전히 문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매수세 덕분에 좀 버텼다. 결국은 수급에서 한마디를 좀 뽑아주신 건데, 오늘 수급상에서 특징적인 부분들 포함해서 오늘장 체크포인트 몇 가지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개인 매수세 그리고 환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이제 이슈가 지금 나왔던 게 또 나오고, 시장 짓누르는 이슈가 지금 계속 이렇게 나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단을 예측하고 하는 상황은 아니죠. 너무 이제 시장에 이 환율을 오늘 같은 경우는 일본 쪽에서의 통화 정책도 있었고, 다른 환율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크게 봤을 때는 인플레 그리고 어떤 그 신흥 시장과의 괴리 이런 부분에 대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이 계속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이 하락했을 때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온다라고 이제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도 이제 빨리빨리 어떤 종목이나 어떤 주식시장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제일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 행보와 여러 가지 그 면에서 봤을 때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지금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인플레에 의한 환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환율이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도도 자극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물가를 더 자극한다는 점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갑자기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장기화로 어떤 그 원자재 가격도 또 따라서 장기화가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입 물가 상승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기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면은 지금은 주식시장의 환율이나 여러 가지 인플레 우려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사태 장기화 때문에 환율마저 가파르게 계속 오르게 된다고 한다면 이 경기 침체와 함께 주식시장에서도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좀 그 우려가 좀 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안 되길 좀 바라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 환율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이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면에서 가장 큰 핵심 키워드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아직까지는 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지금 그 물음표가 확실히 있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분기의 호실적이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지만 그런 어떤 실적에 대한 삼성전자의 매수나 이런 부분이 제한적으로 가는 것도 좀 아쉽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전체 캐파에서 거의 20% 중반까지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얘기를 할 때는 삼성전자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 좋아서 주가 반영해서 간다고 한다면 안심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분위기가 좀 아닌 게 아쉽지 않나라고 좀 생각되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사항이 바로 이제 철강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환태평양 이 경제 동반자 협정이죠. 이 TPP 이쪽에서의 이 그 가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 업종별로 좀 많이 좀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요. 우선 철강이나 섬유업종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들의 이 경쟁력에 있어서 그동안에 어떤 공급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 과정에서 좀 수혜를 오늘 좀 받는 수급적인 면에서 수혜를 받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홀딩스도 그렇지만은 1분기 실적을 전부 다 좀 다 안 좋게 예상을 했지만 오히려 좀 호실적이 좀 나와주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 셧다운 때문에 중국 철강 업체들의 생산이 제한될 가능성에 어떤 수주 같은 경우에도 좀 실적이나 글로벌적인 수주가 드러날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철강 업종이 이 작년에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제조업체 대비해서 오르지 않은 상태였지만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좀 다시 좀 바뀌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좋은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다시 연기가 됐긴 했지만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아우르퍼시도 많이 올랐지만은 이 화장품 업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가지는 때는 이제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목별로 많이 떨어졌던 종목 위주로 해서 저가에서 관점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을 관심 있게 가고 또 이제 기초 화장품보다는 특조 화장품 쪽에서의 그런 소비가 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종목별을 선별하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오늘 가장 특징적인 종목은 저는 이제 LG화학 같은데요. LG화학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우선 첨단 소재 쪽과 배터리 쪽에서의 수익성이 굉장히 예상보다 좋게 나온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양극재 원소재 가격이 좀 급등하고 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이 재고 축적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영업이익 1조 243억.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때도 1조는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하나로 맥을 잡고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전략 세우기가 쉽지는 않은데 내일장에서 어떤 점들을 봐야 된다고 판단하세요? 네,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환율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환율을 말씀드렸지만 예측을 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제일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이 환율 추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단을 정하지 말고 이 정도 가격대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도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좀 약간의 좀 허무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당 1280원도 열려 있다고 봐도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음 달에 FOMC에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가 이 환율에 대해서 영향을 제일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환율이 오르서 외국인들 매도하고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예측하는 것보다도 좀 지켜보고 나서 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죠.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이 경기 부양 정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중국 쪽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어떤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율 강조해 주시네요. 절대 전략 간략하게 세워주세요. 간단하게는 우선 지켜보자 보수적인 전략 취하고요. 하지만 변동성이 나왔을 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2,400 정도 시점까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저점 매수는 확실히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히려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적극적인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도 이런 변동성,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5월 중순까지 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좀 많이 좀 떨어졌을 때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게 맞다. 꼭 기회가 온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